제가 봤을 때는 이건 파격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니까 그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각각 서울 동부지검장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정말 보훈 인사라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핵심 논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심 인사들 친했던 검사들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보복성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권에 대한 칼을 못 겨눈다 이 논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뭐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저는 항상 얘기하던 게 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늦게 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로 이관시킨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되고 난 뒤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충성했던 인물이나 정파성이 강한 인물들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 조직을 해체시킬 만큼의 조직이 문제인 것이냐를 비판을 했는데 본인들은 그런 논리를 쓰면서도 임은정 검사나 김태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총괄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과연 이분들이 이러한 중요 보직을 맡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어떤 비위가 터졌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비위가 터졌을 때 그 주변의 인물이 비리가 터졌을 때 어떻게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있는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논리를 본인들이 부정하는 인사예요. 적어도 본인들이 검찰 개혁을 하고 싶었다라면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첫 검찰 인사에서만큼이라도 적어도 정파성이 없는 인물, 적어도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검사라기보다는 거의 뭐 정치인 준 정치인급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정말로 검찰에 대한 개혁, 정말로 저는 검찰이 개혁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식도 없고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에 대한 길들이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은 해체됐고 이제 심우정 총장도 사퇴를 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속도가 달라질 텐데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위로 올리게 된다면 이런 분들이 과연 저희 검찰 조직 해체시켜 주십시오 할까요? 결국에는 이분들을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수사라든지 그런 행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다른 쪽 인사들을 보면 그래도 그냥 모양새만큼은 뭐 실용이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를 갖췄다고 하면은 사법 쪽만큼은 정말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자기 쪽으로 지키겠다는 모양새로 보여지거든요. 네, 정권과 권력과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보면 거악을 척결하는 검사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회에 저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검찰 개혁론의 그 본질은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 권력이 처음에는 집권하면 검찰 권력을 수족처럼 이제 도구로 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검찰 권력이 어느 순간 자신들에게까지 칼끝을 겨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좌파 정권들이 그래요. 우파 정권들은 설령 자기들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해요. 근데 좌파 정권들은 그걸 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들은 정의고 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독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칼을 겨눠? 그러면 니네가 나쁜 놈이지. 니네는 개혁의 대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만큼 검찰을 주구처럼 부렸던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검사들 다 앞장 세워가지고 뭐 적폐청산 막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에게까지 수사를 하니까 조국 전 장관 그때부터는 개혁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개혁됐나요? 검수안박까지 했잖아요. 지금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이 거의 없어요. 아주 몇 개 분야 빼고는.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이런 개혁들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의 99%의 국민들은 검찰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요. 네. 근데 이 검찰에는 범죄자를 잡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서 범죄자 잡는 역량을 수십 년 쌓아왔던 조직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해체돼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좋아집니까? 범죄자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서민들은 범죄 피해자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자가 있는지 몰라요.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경찰로 다 몰려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은 안 해본 그 분야들이 많으니까 마냥 밀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검찰의 개혁은 제가 볼 때 검찰 개혁의 요체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이 중립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인사권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못하게 그 구조를 만들면 돼요. 네. 저는 그게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그렇죠. 다 쪽에서 힘은 빼놓고 일은 못하게 해놓고 장악은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중수청, 공소청 이런 거 다 우리가 장악하겠다 이런 방향인 거예요. 이번 인사가 또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쓰고 그러고 우리는 못 건드리게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거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요. 전 세계 2개인가밖에 없어요. 호주와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그래요. 네. 다른 나라들은 중대한 범죄들은 검찰이 또 수사하고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수사하는 검사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공소 유지도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전현석 기자님이 취재를 했잖아요. 기사는 전현석 기자가 써야 제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취재는 전현석 기자가 하고 딴 분한테 줘가지고 기사는 그분이 쓰라고 해.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 그거 하나예요. 힘을 빼놓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발생하느냐? 우리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기소는 못하게 막아. 저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그 좌파들은. 저는 이거 참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 말씀하신 거에도 좀 동의를 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건. 이게 그 검찰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깊은 수가 아닐까. 지금 그 검사들은 동서남북이라고 하지 않고 동남북서라고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지역 중에 중앙지검 빼고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서부지검으로 이제 중요 순을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옛날부터 따지면 옛날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밑에 그 세 개가 청처럼 이렇게 있을 때 그만큼 동부지검이 엄청 핵심적인 점입니다. 전국의 검사장이 8명밖에 없어요. 그 검사 중에 8명 중에 한 명이 이문정 검사 부장검사죠. 네. 검찰 조직은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입니다. 차장검사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지검장으로 이문정 검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장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 이분이 뜬 게 그 옛날에 조국 수사 네. 비판 유명세 탔는데 그때 어떤 글이 올라왔냐. 검찰 내부망에 사건은 내팽개치고 회사 욕하는 페이스북만 꼬박꼬박 쓰는 분이 인정받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최근에서도 지금 이분이 그 대전지검 부장검사할 때 일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업무를 잘 몰라. 그럼 어떤 조직이 망가질 때 그 조직을 그 부서를 제일 망가지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잘 모르는 부장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 거 조직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떤 검찰 조직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냥 정치질 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편은 기소도 잘 안 하고 그런 사람 안 치고 그 조직 서서히 이렇게 망가지고 나 이문정 검사랑 일 안 해. 이문정 검사랑 아무것도 몰라. 나 일 안 해. 차라리 변호사가 돈 벌겠어. 검찰의 뜻이 있던 분들이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누가 개혁이라. 검사하려고 하겠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밑에서 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저도 이제 로스쿨을 갓 졸업한 입장에서 최근에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현타가 많이 와가지고 실제로 검찰에 대한 인기나 지원도도 조금 주변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어떤 전문성과 수사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 검찰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속된 말로 장난질을 하고 막 뒤집어 놓고 이러니까 정말 좀 현타가 많이 온다 그래요. 결국에는 피해받는 것은 일선에서 일하는 검사들인데 일선 일하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지방 돌면서 정말로 고생하면서 뭐 부인분이나 남편분이랑도 떨어져 가지고 막 지방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간에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리 정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행보를 보면 정말 정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검찰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기보다는 빨리
정치를 하시고 민주당에서 정치하실 것 같은데 빨리 정치를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인 줄 알았어요. 저도. 페북에 자기가 올리지 않았나요? 검찰총장 후보로 자기 추천한다고? 이민정 검사 아닌가요? 설마 아니었나? 아 제가 착각하는 거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동부지검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저 찰컹찰컹 하는 건가요? 정치인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너무나도 뭐 본인 표현을 좀 강하게 하시는 명확하게 분이니까 하시다 보니까, 예. 적어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싶으시면 좀 나오셔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대거 이제 같이 사퇴를 하셨거든요. 사실상 뭐 전 윤 정부 검찰 내부가 완전히 해체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검찰총장께 사퇴를 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내가 총장직을 유지하면 검찰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수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그 개혁안에 대해서 우려, 불만, 이런 염려를 표시한 거죠.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그 여러 토대 중에 중요한 토대가 이제 법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법을 어기고 죄를 지는 사람은 처벌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에 이제 법치의 정신도 자꾸 무너져 가고 있고 법치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골간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검찰이 이게 없어지면 검찰이 제 힘을 못 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근데 제 정치 검사들이 득세했었던 때는 저는 옛날에 검찰 출입도 했었고 봤는데 제가 본 견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가 제일 심했어요. 정치 검사들이 막 득세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막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갈려버려 가지고 반윤 검사들이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검언유착 사건도 심지어는 일어났고요. 검언유착 독직 폭행 사건도 막 일어나고 못 봤었던 일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밀려나 있었죠, 당연히. 네. 당연히 밀려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 검찰에서 뭐 중요한 요직을 맡았던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는 윤 전 대통령과 진짜 뭐 인간적으로 친해서 형 동생해서 뭐 좋은 자리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냥 일 잘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중요한 요직 맡은 거예요. 근데 세상 바뀌었다고 그 사람들 다 친윤 검사니까 다 내쫓아 그러고 거기 한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다시 그 요직에 등용해.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아니죠. 우리 기자님 아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아, 같은데. 네. 근데 심우정 이제 전 검찰총장이죠. 네. 할 말 없습니다. 네? 할 말 없다. 이분은 또. 이제 추상같이 네. 했으면 말 없어요. 그리고 국민적인 지지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렇게 말하고 나온다는 거는 뭐 긴 말하지 않겠지만 좀 이거는 좀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다음에 주요 그 검찰의 보직에 대해서 진짜 독립성 가질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하자 우리가 검찰총장 그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지금도 물론 뭐 기구가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진짜 독립적인 누가 봐도 이쪽 저쪽 편도 아닌 그런 검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하자라고 이재명 정부가 나온다면 다 박수 칠 겁니다. 저도 네.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이상 검찰이 뭐 이게 뭐 검찰 개혁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 개악이죠. 개악이고 최대 피해자는 이건 검사가 아니라 국민이에요. 국민. 그렇죠. 국민이죠.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검찰 인사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뭐 우리 조선일보 기사 나왔지만 그 다른 뭐 내각 인선 보고 나선 혹시나 했는데 검찰 인사 보고 역시나다. 역시나다. 그 평가가 저는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개혁이라고 쓰고 장악이라고 읽혀지지는 않는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야당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열심히 하고 개혁신당도 열심히 해서 참 그 최근에 정치 유튜브에 대한 조회수도 많이 줄었고 많이 네, 보수 진영 그렇죠. 분들이 무기력해진 게 너무 느껴져요. 주변 분들만 봐도 이제 뉴스 안 본다라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만 해도 뉴스를 보기가 좀 싫어지더라고. 네. 왜냐면 이렇게 비판해봤자 이게 정치 평론이든 비판이든 했을 때 좀 받아들여지고 변화하는 게 있어야 평론하는 맛이 있는데 네. 뭐 김민석 후보 비판하고 검사 인형 비판해도 그냥 그들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많이 무기력해지시는 게 느껴지는데
이럴수록 좀 진열을 가다듬고 다 같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다 같이 힘을 내서 좀 같이 비판하는 그런 파이팅하는 자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함께라고 하신 거 보니까 약간 그 뭐 이렇게 해석할까 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봤을 때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조만간 이준석 의원 만나실 것 같아요.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는 거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만나실 것 수정하겠습니다. 같은데 조만간.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그래서 누가 이쪽의 주체냐에 따라서 이준석 그 전 대표의 그 마음과 생각도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조금씩 신뢰를 서로 구축해 나가면서 그래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그때 대선 기간에 이준석 전 후보 찾아온가? 네. 찾아올 마치 북콘서트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곤란했어요. 그때 곤란했어요. 학식 행사 하는데 저희가 학식이 일정을 다 하나? 짜놨는데 네. 이제 찾아온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준석 대표가 이거 안 된다 그래버리면 역시나 이준석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저희도 내부에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고 아마 야외 테이블 같은 데서 밥을 맞아요, 먹었어요. 맞아요. 이번에 그 보수 혁신을 위해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뭐 여러 대화를 찾아오지 할 수 불쑥 찾아오지만 좀 많이 질렸어요. 불쑥 찾아온다는 얘기를 아. 들어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그 단일화를 위해서 밤에 국회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김문수 아니 전 왜 후보가. 옛날 얘기를 김문수 캠프에 그때- 계셔가지고 왜 그때 오셨어요? 국회에 계셨습니까? 이준석 의원 국회에 천하람 계셨죠? 대표 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천하람 대표 방은 아마 방이 불이 켜져 있었을 텐데 천하람 대표 방에 있었다는 아니야 소리.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김문수 후보 참 너무하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지난 얘기니까 계셨는데 안 나오시면 그거야말로 이제 어른에 대한 너무 저희는 다 밖에 있었을 겁니다. 아, 네. 네, 네. 두 분과 얘기해봤는데요. 오늘도 재밌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2시엔 긴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